안녕하십니까. 옥천 FM 공동체 골든뮤직의 김용기입니다. 오늘 하루 비가 지역에 계속 내리고 있네요. 저는 오늘 오전부터 의외로 경기가 침체해 있다고 하는데 또 오늘 제가 아는 지인 두 분이 뭐라고 할까요? 요즘에 굉장히 힘들다는 그 직업이 하나 있어요. 그 노인 보호센터라든가 이제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그 업종을 오늘 하나 개업을 재가복지센터를 개업을 하신 우리 후배님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상호를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름다운 동행 그 재가복지센터라고 성암리에 오늘 오픈식을 했습니다. 그 두 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 유선관 박예란 씨 그 부부가 둘이 오늘 그곳에서 개업을 해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맛있는 떡과 여러 가지를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그 장야리에 또 제가 아는 지인분의 그 카페가 오늘 개업을 했습니다. 그 옥천에서 그 유명한 밀카페 하시는 분 이제 아들이 밀카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따님분이 오늘 장야리에 287 카페라는 카페를 오늘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교통이면에 있는 밀카페와 비슷한 수준의 맛을 거기서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제 머리를 가지 않아도 그곳에서 또 먹으면 되니까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기가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와 같이 이 어려운 경기를 뚫고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을 보면서 세상 사는 원칙이 참 두 가지가 공존하는구나 라는 걸 또 새삼 느끼게 합니다. 자, 오늘도 비가 오는 이 나른한 오후 우리 골든뮤직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활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항상 옆에 계시는 분이죠. 우리 허정경 씨 인사 한번 하시죠. 비 오는 날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비 오는 날 센치하게 하고 왔는데 라방이랑 빨간 거 잘 어울리나요? 예, 잘 어울립니다. 그래요. 또 앞에 계신 분은 오늘 게스트로 제가 초대를 하신 분입니다. 40대 이제 원래는 30대 이제 후반이었는데 그 이 작업에 처음 시작할 때는 30대 후반이었는데 이제 40대에 접어들었다고 우리 아쉬워하시는 옥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임수정 이사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6월 28일자 정부의 지침이 바뀌면서 마흔이 된 임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임수정 씨 어떻게 옥천에서 생활은 많이 하셨나요? 네, 저는 옥천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어릴 때부터? 네. 고향이 여기서요? 네, 고향이 여기고 이제 대학교 때 서울로 갔죠. 서울로 갔다가 한 5, 6년 서울에 살다가 다시 옥천이 그리워서 내려온. 그래요. 원래 첫 번째 오신 분은 항상 이제 자기의 이력을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 뒤 생활은 또 어떻게 하셨나? 저의 제일 그 자부하는 이력 중에 하나는 사랑스러운 두 딸의 라온이 라임이의 엄마이자 그리고 장인식의 아내이고 임재근 장인식 우리 신랑. 장인식 씨. 네, 저희 신랑입니다. 예. 네, 임재근 박숙자 김옥자님의 사랑스러운 딸이자 며느리인 임수정입니다. 멋있다. 네, 제일 크게 자부하는 부분이 저의 이력이고요. 네. 지금 현재는 주민협의체에서 사무국장 맡고 있고요. 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이음 이사장을 맡고 있고 네일아트 프리랜서 강사하고 있고요. 또 옥천 수영 동호회 거기서 저기 마우스를 맡고 있어요. 입을 맡고 있죠. 이 조잘 입을 맡고 홍보 쪽을 맡고 있습니다. 네네. 난 마우스라고요. 좀 갑자기. 아니, 야 역시 좀 젊으신 분이 달리네.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신 분 중에 자기 신랑 이름을 이렇게 떳떳이 밝히시는 분. 네네. 너무 멋있어.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크게 자부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요. 배워야 되겠어요. 근데
장인식 씨인가? 네, 장인식 씨. 네. 장인식 씨도 네. 말 잘하나요? 장인식 씨는 집에서만 말 잘하고 밖에서는 꿀 먹었습니다. 말을 안 하시고 집에서 말 잘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아이들과 그리고 하루에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냥 과묵한 컨셉을 갖고 계시는 그런 거의 분입니다. 거꾸로인데.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는 우리가 말을 별로 잘 안 하는 그러니까 일반 남성과는 좀 다른 남성이 아닐까. 그런가 봐요. 그렇게 할 말이 많은가 봐요. 오히려 저는 아까 제가 마우스라고 말한 것도 밖에서는 굉장히 많이 떠들어요. 근데 딱 들어가면 저는 입을 좀 닫고 있거든요. 에너지를 좀 충전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저희 신랑은 반대예요. 잘 만났네요. 그렇게 네, 반대로 잘 만나. 원래 그런가 부부는 이렇게 반대로 만나야 돼요. 예, 뭐 똑같이 깔끔하면 힘든 거고 똑같이 더러우면 또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김영주 단장님 지금 굉장히 저는 어색해요. 원래 김영주 단장님이 되게 밝으시고 코믹하시고 야야 뭐 이런 스타일 장난기 많으시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진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지라는 느낌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방송에 앉으면은 어쩔 수 없이 멘트를 좀 깔아야 돼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어색해도 참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다음 대화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 임수정 씨가 추천하신 곡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자,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시간이 멈추어질 순 없다 요 무엇을 망설이나 되는 것은 단지 하나뿐인데 바로 지금이 그대에게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에게 유일한 장소이다 환상 속엔 그대가 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도 환상 속엔 아직 그대가 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한다 단지 그것뿐인가 그대가 바라는 그것은 아무도 그대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나 둘셋 let's go 그대는 새로워야 한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고 새롭게 도전하자
잘 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 빠른 템포의 노래를 들으니까 좀 분위기는 좀 살아나는 것 같네요. 네. 예, 우리 허정경 씨도 한번 우리 임수정 씨한테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아주 유명한 분을 모시게 돼서 영광스럽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항상 옥천 신문이나 네. 지역 관광 그러니까 축제 같은 데서 많이 뵀어요. 네, 잘 돌아다녀가지고. 그래서 지역민으로서 살아오면서 네네. 지역의 문제점이나 아, 바라고 네네. 싶은 점 네. 그게 있으신지요? 네. 지금 생각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좀 문화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의나 뭐 그런 곳에 갔을 때 좀 무서운 느낌이 있어요. 가고 싶지 않은 느낌. 회의 같은 데 참석했을 때. 근데 저 20대 때 저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시절은 사무실에서 담배 피던 시절이었어요. 회의할 때마다 어른들이 담배를 피셨는데 저희가 영업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마다 회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막 잿더리 막 담배 피던 잿더리 날아다니고 볼펜이 날아다니고 이랬던 시절이에요. 20년 전이죠. 20년 전. 근데 그때마다 회사에 가기 싫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잠깐 1시간도 안 되는 회의 때문에. 근데 그거를 옥천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시절에 무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서로 좀 이해를 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하면 좋은데 의견 차가 심하다 보니까 서로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매 회마다. 그래서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청년분들이나 뭐 아주미들, 젊은 아줌마를 아주미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미들이 이제 옥천군에 관심을 조금씩 보이면서 같이 참여하면서 분위기가 좀 밝아지는 걸 느꼈고, 그리고 또 그 퍼실리테이터라는 분들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져서 저는 변하고 있구나, 옥천도 새롭게 변하고 있다. 근데 아직은 부족하니 조금 더 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이 있으신 분들과 젊은 분들이 소통을 하면서 즐겁게 회의하고 문제점 발견하고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하나 문제는 환경 문제. 환경이 뭐 에코다 뭐 로컬이다 하면서 굉장히 지금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과거에 다 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없앴던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우리 요구르트 병에 잔디 씨 한 통 채워오기 막 받아오기 이런 거 했었고, 나무 심고 막 그런 거 항상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매주 아니고 뭐 주에 2번 그 마을별로 부락별로 모여서 쓰레기 줍고 새마을운동. 쓰레기 줍고 그거를 학생들은 봉사 점수를 맞아요. 주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다가 다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다시 이슈화되고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기본적인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 학교에서 국영수 가르치듯이 환경 문제도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유식을 먹을 때 숟가락을 자연스럽게 쓰듯이 쓰레기를 줍고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 하는 거를 당연하게.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교과 과정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환경 문제도 아예 학교에서부터 스며들어서 교육처럼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옥천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그 짧은 옥천의 느낀 점을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아까 그 무섭다라는 표현. 네. 이 무섭다라는 표현 속에서 보면은 네네. 이제 기존에 네네. 이제 기성세대들은 보면 항상 모든 게 조직이 우선이거든. 맞아요. 예, 조직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온 거고, 지금 이제 젊은 세대는 개인 개성을 존중 이제 이 문화가 있는 거고, 그래서 네네. 여기가 지금 굉장히 부딪혀요. 맞아요. 저도 그걸 네. 보면서 내가 어떤 때에 가서는 제가 그 몇 명 이렇게 모임이 이제 이렇게 회의하는 모임 그룹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내 나이가 60이 막내요. 그럼 나는 어떻거든? 나도 그걸 느낀다니까. 그분들 네, 내 위에 맞아요. 분들과 이렇게 상의하다 보면 이분들이 도대체 뭔
그러니까 모든 게 조직이요. 맞아요. 무조건 여기서 하면은 따라가야 되는 거야. 안 따라가면 혼자 그러면 너 혼자만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맞아, 거고. 맞아. 나고자가 되는 느낌이.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나고자까지는 아니고 이제 괜히 서운한 거지. 그쵸, 아, 내가 그쵸. 왜 그럴까. 그쵸. 이제 나도 이제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뭐 더더욱 느낀다라는 네, 맞아요. 거를 나는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에 제가 네네네. 인정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 환경적인 얘기를 지금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면 네네. 새록새록 생각나는 게 우리 때 진짜 그런 게 많았거든. 맞아요. 막 이렇게 씨 이렇게 막 병 맞아요. 같은 데다 이렇게 담아오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맞아요. 학교 가서 막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진짜로. 그런 면이 이제 보면 그 정서적으로 학교가 네. 너무 메말라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학부모들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학부모들도 모든 게 입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예. 하물며 남자들은 더 모르지.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몰라 잘 학교 생활을 진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만 듣는 것 뿐이지. 그래서 뭐 예전에인가 한번 나도 우리 애들 어릴 때 초등학생 때 네. 아빠와 같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서 내가 하루를 간 적이 있었어. 네네. 벌써 이게 이제 거의 20년 전 얘긴데 아마 특히 그걸 하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요런 거 가끔 한 번씩 하면 좋겠다. 맞아요. 네, 아빠들도 이거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근데 우리 사회는 그게 없어. 남자는 학교 일에 거의 몰라.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환경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이들은 그냥 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만 공식화된 수업만 받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뭔가의 미래에 대한 창의성은 없고 네. 오로지 딱딱 정해진 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임수정 씨 같은 분들이 이제 발을 벗고 나서서 좀 변화를 줄 수 있으면 네. 자꾸 교육적인 변화는 저는 줘야 된다.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는 거거든. 누군가가 거기에 대한 걸 자꾸 앞장서서 끌고 가고 예, 이러다 보면 뭐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지만 조금씩 변화는 올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 이력 중에 빠진 게 저희가 3년 전부터 엄마 학교라고 젊은 엄마들이 모여서 만든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에서 지금 계속 환경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림책을 통해서. 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젊은 아니, 엄마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아, 그냥 아이가 있는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 엄마들. 초등학교만? 네, 아니 상관은 없어요. 누구나 오셔도 되는데 이게 저희가 왜 시작을 하게 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안 가고 유치원에 안 가고 했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근데 애들이 집에서 너무 따분한 거예요. 그래서 넓은 들판에 가서 뭔가를 놀이를 하면 코로나가 조금 이제 괜찮잖아요, 놀기에는. 야외에서 하면. 그래서 친한 엄마들끼리 원래 2-3명이서 모여서 한 개씩 뭘 맞자,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공교롭게 아빠들이 또 토요일날 다 바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 모여서 한 과목씩 맞는 거예요. 이번에 이 엄마는 미술을 해. 이번에 이 엄마는 뭐 영양식을 해. 이 엄마는 그림책을 해. 해서 돌아가면서 이걸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3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가끔 저희가 그런 교육이 있으면 올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얘기 듣는 와중에 이제 디테일 부분으로 가면 참석 못하는 분들도 있겠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되는 엄마나 또 그런 데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거 진짜 모르는 엄마들은 좀 참여하기가 굉장히 껄끄럽겠네. 아, 저희는 근데 사실 이 공부를요, 이 엄마 학교 시작하면서 다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필요성을 느껴서. 멋있다. 그래서 뭐 그런 기본 지식이 없으시더라도 뭐 집에서 미술 색칠 공부하고 뭐 예쁜 빵 만들고 이런 건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애들한테 다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니까 그런 거 제약 없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부분에서 보면 이제 가정 주부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하는 거지. 토요일 날. 토요일 날. 평일은 안 하고. 네. 장소는? 장소는 그때그때 틀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복리 공원에서 할 때 있고 어린이 공원에 있을 때 야외에서? 무조건 야외에서 합니다. 저희는 비가 오잖아요. 애들 다 비옷을 입고 장화를 신고 비를 맞으면서 흙놀이를 하고 놀아요.
근데 요거 지금 엄마 학교에 대한 요 구체적인 계획안이 지금 최근 뭐 있나요? 아, 저희가 원래 저희 사비로 항상 모아서 이런 거를 하다가 그 도시재생팀에서 주민제한 공모 사업이라는 사업을 알게 돼가지고 그거를 신청해서 됐어요. 아, 이번에? 네, 그래서 9월 달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날짜는 잡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할 것들은 그 EM 비누를 만들어서 이제 플라스틱을 줄이고 내 피부에 건강한 건강한 걸 흡수시키자, 뭐 씻겨내자 이런 컨셉으로 그림책과 그 EM 비누와 그리고 주깅 하면서 애들한테 환경 교육을 해주려고 계획이 있고요. 9월 달이긴 한데 아직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요 행사를 다 끝나고 난 뒤에 네. 거기 학부모 이렇게 해서 한 4분 정도 네네. 예, 모여서 한번 방송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초대해 확실히 주셔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 아니, 저는 괜찮은데 나머지 엄마들도 시간 조율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나머지 거기 왜냐면 이제 각자 그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이걸 하면서의 어떤 경험담. 왜냐면 이런 건 자꾸 알려서 맞아요, 조금 맞아요. 더 사업화가 더 크게 갈 수. 아니 저도 지금 듣는 순간 네네. 야 이건 참 참신한 아이디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야 이런 걸 한번 만약에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네네. 한 여기 한 4분 정도 이렇게 해서 각자 네네. 그분들의 이 역할과 어떻게 했는가를 진행하는 아, 방법을 네네네네. 그래서 이 지역 방송에서 한번 이렇게 나와서 좋죠. 네, 하면은 저는 좋다라고 좋은데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일을 벌리고 다니고 약속을 해서 저희 그 엄마들이 저한테 맨날 뭐라고요. 일 벌리고 다닌다고. 근데 결국 하긴 해요. 그럼 근데 일단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괜찮으시죠? 아유, 서로 말하려고 막 처음에는 막 그러니까 쭈삣쭈삣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지역 라디오 방송국은 우리 옥천 FM 라디오 방송국은 방송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이게 두렵고 떨리거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지역에서 내 생생한 목소리를 내는 놀이터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네네네. 놀이터에 가서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저촉되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네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사실 이 지역 방송의 특색인 거거든. 네. 우선 엄마 있기 엄마들 죄송합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또 우리 그 임주정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네. 하여가 아니 어떻게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시네. 제가요 서태지와 아이들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연대가 됐겠네. 그쵸. 그런데 이 하여가는 유독 더 좋아하는 게 중간 간주 부분에 태평소 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거는 꼭 오늘 해야겠다.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비 오는 날 이 태평소 소리 한번 잘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태지와 아이들입니다. 하여가. 너희가 모든 걸 뺏겨버렸던 마음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걸 느꼈지. 너는 언제까지나 나만의 나연이라 믿어왔던 내 생각이 틀리고 말았고 변해버린 건 필요가 없어. 이제는 너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나에게 항상 시선을 멈췄어. 예전에 내 모습과 나를 바라보던 내 미소와 너만의 목소리 모든 게 그리워진 거야. 지금 나에게 너를 볼 때마다 내겐 가슴이 떨리는 그 느낌이 있었지. 난 그냥 내게 나를 던진 거야. 나 홀로 있을 때조차 너를 기다린다는 설렘에 언제나 기쁘게 마음을 가졌던 거야. 푸른 내 맘속엔 항상 내가 있었어. 하얀 미소에 너를 가을 안고서 이제는 너를 위해 남겨둔 것이 있어. 해맑던 내 미소가 담긴 사진을 난 그냥 이대로 떠나가는 너는 그냥 이대로 날 잊어버리나 난 그냥 이대로 떠나가는 너는 그냥 이대로 보내게 내 가슴이 너무나 난 그냥 이대로 날 잊어버리나 난 그냥 이대로 난 그냥 이대로 보내게 내 가슴이 너무나
바라는 게 아니지 그전처럼 또 바로 그때처럼 말이야 정성이 가득히 있었지 언제나 너를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었지 이제는 전화를 내게 거는 것마저 난 이제 모두가 두려워졌어 넌 아는 척하고는 있지만 너의 목소리가 너무도 작았지 난 이제 알 수가 있어 너도 많이 아파하고 있었다는 것만의 진실을 숨기지만 왜 그리 모르지 너를 볼 때마다 내겐 가슴이 떨리는 그 느낌이 있었지 난 그냥 내게 나를 던진 거야 나 홀로 있을 때조차 너를 기다린다는 설레임에 언제나 그게 마음을 가졌던 거야 푸른 내 맘속엔 항상 내가 있었어 하얀 미소에 너를 가득 안고서 이제는 너를 위해 남겨둔 것이 있어 해맑던 내 미소가 담긴 사진이 난 그냥 이대로 돌아가는 넌 그냥 이대로 내려보나 난 그냥 이대로 돌아가는 넌 그냥 이대로 보내기 내 가슴이 넌난 그냥 이대로 내려보나 난 그냥 이대로 난 그냥 이대로 보내기 내 가슴이 넌난 이렇게 떠나가버린 너를 고려한 것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기다려 내가 다시 돌아올 날까지 이곳에서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빠른 비트의 음악 템포가 참 오후를 즐겁게 하네요. 자, 오늘 우리 게스트를 초대하신 임수정 씨.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임수정 씨가 그 맡고 계시는 네. 전 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네. 그 이음. 예, 일단은 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신 거에 대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협동조합 이음에 대한 네네. 이제 그 구체적인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그 우리가 어떠한 사업 구상이나 이제 이런 어떤 탄생 비화가 있을까요? 자, 이 네네. 조직이 탄생하기 전까지 그 비화 그걸 한번 우리 지역민들한테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은 예. 이사장이 된 거는 떠밀려서 선배님들이 잘한다 해주시니까 떠밀려서 네, 된 거고요. 네, 이음은 그 지속성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원래 사실은 그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전전 정부 때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네, 네, 주민협의체 자체가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면 사실 협의체도 없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을들은 계속 이곳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제 이음을 만들게 됐죠. 그 이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있는다라는 그런. 아, 맞습니다. 있는다. 저희 슬로건을 말씀드리면 사람 그리고 마을 자연을 이어주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우리 마을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이게 저희가 세대차 때문에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잇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마을은 마을 간에 그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여기는 찬성, 여기는 반대. 그렇죠. 그분들한테 우리가 가운데서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부드러운 언어를 써서 이어주자라는 의미.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환경 문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혜는 저희는 자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옥천에서 최고의 특혜는 자연인데 이것들을 지키고 잘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와 함께 있는다라는 의미로 이음이라고 짓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뭐 노래 한 곡을 또 듣고 이제 계속 대화를 이어갈까 했었는데 네.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이제 다
바로 이제 다시 한번 그럼 자 네. 이음이라는 데가 그럼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실행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혹시 뭐 구체적인 계획은 좀 갖고 계십니까? 일단 큰 그림은요. 삼각 구조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군이죠. 옥천군. 예.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주민 예. 이 삼각 구조가 잘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소리가 높여지고 그런 것들이 순화된 언어를 쓰지 않아서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한 사람이 좀 순화되게 전문가들이 이건 이래서 안 된대요. 그럼 요것만 바꿔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어떨까요? 요렇게만 바뀌어도 화 내시고 막 그 민원 들어오는 수가 줄거든요. 그런 소통의 장을 우리 이음이 만들자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그 어린이공원 그 옆쪽에 지금 부지가 다같이 동행 센터라는 부지가 지금 있어요. 이제 거기에 다같이 동행 센터가 올라갈 건데 그 곳에서 우리가 이제 뭐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아이들 돌봄 그리고 캠프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캠프닉이 뭐냐면 캠핑을 가기에는 부담스럽고 소풍처럼 가는 게 캠프닉이에요. 근데 그 용어는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는 지금 신조어로 그래요? 젊은이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근데 캠프닉을 가려면 텐트 사야 되죠. 의자 사야죠. 테이블 사야 되죠. 진짜로 저희는 캠핑을 다니는 집인데 최소한이 500 이상 깨지고요. 1000만 원 이상은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기에 부담스러운데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소풍, 캠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좀 꺼려지잖아요. 그런 거를 체험할 수 있는 옥상에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 그거를 대여까지 해서 캠핑 가실 때 저희가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그리고 공간을 대여하는 건데 그냥 공간 대여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을 좀 파티처럼 대여를 하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엄마들이든 뭐 개모임이든 소모임 뭐 이런 거 모임을 할 때 카페에서 시끄럽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희 공간에 대여를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 공간을 심플하고 깨끗하게 파티처럼 꾸며놓을 거거든요. 그럼 그곳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추억도 만드시고 옥상에 올라가셔서 뭐 힐링도 하시고 그런 쉼의 개념으로 만들고 싶고 그리고 사실 라면 하나만 끓여 먹어도 재밌잖아요. 저희 공간에 그래서 주방 그 시스템을 넣어요.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뭐 만두 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민 소통의 공간을 만드는 데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지금 계획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 무료 주차는 주차타워 가면요 한 집이서 4대를 대고 장기 주차를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저는 못 느꼈는데 제가 그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가려고 하면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주차타워에. 그런 것들을 진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하고 주민과 관 사이에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음이 됐으면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 캠프링에 대한 것은 이제 한번 상당히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 아마 이제 밤에는 어리고 낮에만 운영하는 것이죠. 네네. 저녁에는 그 마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그렇지.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해가 지기 전 뭐 해가 지더라도 뭐 8시, 9시 요 전으로 다 마무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주차 문제 이제 오에 대해서 저도 제가 얼마 전에 그 군수님과의 그 대화 질의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 이제 여기 보면 그 가와리 쪽에 한 주차 한 100여 대 정도 셀 수 있는 그 주차장을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운영 계획이 어떠냐라고 했더니 당분간은 뭐 일단은 해놓고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건가를 두고 본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길래 네.
제가 과감하게 일어나서 그랬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하냐. 아 맞습니다, 진짜로. 네, 차라리 처음부터 처음부터 유리화를 계획을- 해라. 예, 맞아요. 네, 나는 내가 처음부터 유리화를 해라 그랬더니 네네. 그 도시교통과 과장이 상당히 난처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유리화를 하게 되면 네. 사실 정치하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왜? 네네네. 표 떨어지기. 맞아요. 맞아요, 표 맞습니다. 떨어지기.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난해한 문제예요. 나도 이거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내가 어저그저께 얘기한 3일 전이구나. 네네네. 그 행사를 했던 게 3일 전인데, 월요일이니까 4일 전이네. 그때 내가 직접 그걸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거 며칠도 안 가서 차포화된다. 맞아요. 만드는 이만 100대 주차장이 생기면요, 그 주변에 다시 200대가 모여. 맞아요. 왜? 서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장기 주차해 놓으려고. 네네. 그래서 그걸 유리화를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얘기했는데 도시교통과에서는 뭐 사실 또 돈 받게 되면 지역민들의 또 원성도 살 소지가 있고 맞아요. 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상인분들 생각하면 상인분들 이렇게 고객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객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상권도 죽거든요. 그런 걸 잘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도 이런 문제가 상당히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힘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네, 자꾸 맞아요. 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쓴소리를 할 때는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그냥 뭐든지 어영부영. 그러니까 우리가 어영부영이라는 논리가 있어. 어영부영. 민원 들어오면 하는 척했다가 살살살살살 또 이제 정치 계절이 들어와서 투표가 있으면 그때 또 이제 뭐 네네. 들고 뛰고 난리지. 그러다 딱 끝나고 나면 또 덜덜덜덜 이게 이제 어영부영. 이게 어영부영이요 이게. 예, 이런 문화 때문에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화 중에 과연 이제 이음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네, 이와 네. 같은 문제를 접근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할 수도 있을 텐데. 심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또 우리 임수정 이사장께서 네. 참 맨 앞에 서서 그걸 막아야 된다는 마음에 참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 김용주 단장님하고 같이 설 거라서 괜찮습니다. 왜 청바지로 앞에 내세우려고 합니까? 네, 네, 네. 왜요? 또 너무 대화만 오래 하다 보면 또 지루하니까 네. 이쯤에서 우리 임수정 씨가 그 신청하신 곡이죠. 또 서태지와 아이들 아, 노래네요. 네. 이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교실 이데아가요. 그 교육을 비판했던 그 서태지 태지 오빠의 그렇지. 울부짐인데 사실은 이때는 태지 오빠 진짜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막 갇힌 그 교실에서 나가야 돼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아이 엄마가 되니까 그래도 기본은 배워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태지 오빠도 아이를 지금 육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오빠도 마음 변하지 않으셨을까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그게 네. 제가 이 음악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 네. 이제 그들에 관한 이런 것을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뒤지면서 보면 네. 그 왜 DJ DOC 알죠? 네네네. 반바지 입고서 정말 네네. 자기 아들한테는 교복 입힌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 시대와 또 맞아요. 이제 또 성숙되면 좀 네. 이제 바뀌는 건 있겠죠. 네네. 예, 우리 그 신청하신 곡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 듣고 가겠습니다.
될 수가 있어 왜 바꾸지 않고 마음을 조이며 젊은 나를 헤맬까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왜 바꾸지 않고 마음을 조이며 젊은 나를 헤맬까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잘 들었습니다. 이 서태지와 아이들을 보면 참 이 가사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가장 가요계에 대해 남긴 족적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이 서태지와 아이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수분들이나 이런 그 공연하시는 분들이 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기획사의 행포였어. 그냥 거의 맞아. 노예 계약서였지. 맞아요. 이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 노래 안 하겠다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이 맞아요. 요구 조건을 안 들어주면 못 하겠다라고 배수진 치면서 그때부터 계약서라는 걸 해서 쌍방이 계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우리 현존하는 가수들 뭐 보면 뭐 공연에 얼마 뭐 네, 얼마 네, 막 네, 그게 네. 나오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게 정착되기 그 하게 만든 장본인이 서태지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태지는 가요계의 독립군이었다. 뭐 이런 말도 해요. 예. 맞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는 대단했던 분이죠. 자기 자신의 그 네. 어떤 가치를 정확하게 나는 이거 아니면 내가 안 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표현했던 분이니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상당히 존경받는. 태지 오빠 사랑해요. 그래요. 자, 우리 오늘 또 게스트로 참여하신 임수정 그 이사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네. 이제 이음이라는 게 아직 이제 뭐 설립 인가나 이런 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인가받고 한 네.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네. 앞으로의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만들면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해서 설립 허가를 또 낼 거고 또 그러면 2024년에 계획이 있을 때고 뭐 25년 계획이 있을 건데 조금 한번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저희는 서류 같은 건 다 마감이 돼서 지금 국토부에 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런 서류들은 다 됐고 그 저희 이음에서 이제 서서히 준비 활동 그러니까 뭐 자연에 대한 이런 것들 뭐 죽기 이런 걸 주기적으로 주민들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관한 것들을 서서히 저희가 실천하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사실 이런저런 기사들이 나가면서 문의도 들어와요. 죽깅 하면 언제 하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저희 이사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회의에서 이제 정확한 날짜가 나오면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음에서 그 작은 사업을 그 도시재생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페트병을 가지고 오면 쓰레기 봉지로 바꿔주는 그런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궁극적으로 이게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각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그거 가방에 들고 페트병 들고 오면 또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아이들부터 그런 걸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것도 인별을 통해서 인별 또는 옥천신문 기타 등등을 통해서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임수정 이사장님한테는 단이한 질문 하나 한번 해볼까요? 떨리네요. 환경 쪽으로. 떨리는데 대답 못하면 어떡해요? 예, 괜찮습니다. 아니 뭐 제 본인의 생각만 생각만. 하면 예. 지금 옥천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죠. 뭘까요? 골프장 짓는 거. 이제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인데 괜찮습니다. 솔직히 본인의 심정은 어떠세요? 저는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입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한 가지는요. 저희는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협동조합이잖아요. 네. 저희는 관광객보다 주민이 먼저예요. 그렇죠. 주민이 행복해야 우리 그 마을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이 좋은 기운들이 널리 알려져서 관광객이 유치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살고 있는 주민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런 기운들은 그냥 잠깐 상업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라 저는 우리 이사님들하고 상의를 안 해봤으니까 저는 일단 자연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약도 많이 치고 동물들도 많이 떠날 것이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네. 그래요. 아니 제가 우리 참 이게 굉장히 난해한 질문인데 그래도 네.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시네. 네네. 다른 분들은 얘기 잘 안 해요. 묻지도 말라고 그러고. 그렇죠. 저도 이런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 저한테 오는 비난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과 이제 아이들이 다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들어올까봐 저는 그게 제일 난해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저희 엄마 아빠 제 성격 아니까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편안하네요. 아니 왜냐면 네네. 지금 저도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네네네. 얘기를 듣고 있거든. 그러면 찬성 쪽과 반대 쪽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찬성 쪽은 경제적인 거와 이제 이런 것을 많이 네네. 얘기를 하죠. 네. 다른 지역에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또 이분들이 하나 관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네. 이 골프장이 짓다가 말잖아요. 네. 들어간 비용이 10억이면 복구하는데 30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네네. 업체가 부도났다. 그러면 그 흉물로 몇 년을 갑니다. 왜 맞아요. 그것도 누구 돈으로 진짜 복구를 할 수가 문제- 없으니까. 맞아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굉장히 또 이제 이런 뭐 그러니까 어떠한 거를 할 때는 완벽히 100% 된다라는 생각으로 해버리면은 안 될 때 이제 이런 부작용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 탐사보도를 보면서 야 이거 경기도 이천인가 어느 쪽에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골프장을 짓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걸 이제 원상복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1,000억인가를 들여서 공사를 지금까지 했대요. 근데 한 3,000억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걸 원상복구할. 그러니까 관에서도 손 못 대고 민간인도 어느 누가 손 대겠냐. 망했는데.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야 개발이 꼭 좋은 것만 아니구나. 저게 개발이 네네. 잘못됐을 때 그 피해는 누가 보나. 이제 이런 면도 많이 고민을 해야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실 우리 옥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정말로 지금 그 찬성하시는 분들의 논리대로 만약에 그게 정착하면 된다면 양질의 일자리는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반적인 네네네. 이런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크죠. 이제 근데 과연 그렇죠. 그게 수도권만큼의 그러니까 자꾸 수도권을 들먹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제적인 지표를. 수도권은 예, 수도권이잖아요. 당연하죠. 인구가 저희는 군이고요, 읍이고요. 아니 이제 내 얘기는 그 주변에 수도권은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들은 서울이라든가 주변 자체가 다 맞아요. 재력이 있고 이런 분들이 맞아요. 사시는 데지만 여기는 끼케봐야 청주 대전인데 여기 있는 분들이 와서 얼마만큼의 그런 또 재력을 다 뿌리고 갈 것인가 이런 걸 또 깊게 엄밀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경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환경 문제는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단장님 생각은 전 궁금해요. 저는 이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양비론입니다. 아, 네. 네. 경제적인 효과도 좋을 수가 있고 네. 또 이게 환경 파괴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양면을 다 갖고 아, 네. 그런 시각으로 봐야 이 진행을 해요.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가면 진행을 못합니다. 아, 저는. 그럼 마이크 꺼지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오늘 게스트로 모신 분이 이게 사회적까지 단장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난처해 고단하게 할 줄은 몰라. 하시는데. 아니 난처하죠. 네. 방송만 아니면 할 수가 있는데 아, 방송에서는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우리 이쯤에서 아이고 식은땀 날라가니까 얼른 자 노래 한번 듣고 가죠. 네. 아니 지금 신청하신 곡을 보니까 네. 171717이라는 자우림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단장님 이 노래 처음이시죠? 예. 아니 이게 뜻이 17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럼? 사실 뜻은 잘 모르는데요. 이 노래가 저희 신랑하고 막 연애할 때 막 그 사랑스러울 때 막 노래 자체가 굉장히 사랑스럽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그래서 가서 사모님한테 불러주세요. 잠깐만 17, 17을 71세까지 산다 이건가? 그건 제가 다음에 알아봐서 시끄럽게 친구들이랑 굉장히 올 때 빠른 다시 곡이에요. 귀여운 곡이요. 귀여운 곡. 네, 상큼한. 한번 그럼 제가 네네. 조용히 감상을 해보고 이 노래의 뜻이 과연 무언가를 네네. 조금 뒤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우림의 노래입니다. 17171771. 천사의 미소처럼 새들의 노래처럼 이토록 사랑스런 당신이 좋은걸요. 어서 내게로 와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노래 듣기 전에 어떤 뜻인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아, 지금 제 옆에 저희 도시재생센터 김기태 코디님이 저 응원 오셨거든요. 근데 코디님이 저랑 같은 세대여가지고 알고 계시는데 이게 뭐냐면 코디님이 지금 알려주셨어요. 우리 왜 삐삐에 486 치면은 사랑해고 45 치면 사모해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 숫자를 쳐서 뒤집으면 I love you가 된대요. 저도 지금 코디님이 알려주셨어요. 171717을 뒤집으니까 뒤집어서 보면 I love you가 된대요. 그 삐삐 숫자로. 삐삐 숫자. 이제 삐삐가 없어서 확인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우리 이렇게 임수정 그 이음 이사장님과 이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언제 간지도 모르고 다 됐어요. 네, 모자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지역민들에게 앞으로 이음에 대한 뭐 사랑과 애정, 인정, 네, 그 네. 인사 당부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죠. 네, 얼마 전에 다 같이 동행센터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저희가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바뀐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관심과 아이디어가 굉장히 절실하고요. 저희들끼리 맞댄다고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골든뮤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아까 약속하신 9월 그거 이제 엄마 그거 한번 끝나고 나면 한번 이 자리에 모셔서 또 그분들과 또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음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으로 이 자리를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옥천 FM 공동체 골든뮤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분을 또 모셔서 이 자리에서 또 재미있는 대화와 또 더 좋은 유익한 정보 우리 지역민들한테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힘들지만 우리 그 관에 계셔서 이제 이렇게 좀 높게 종사하신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높은 분이라는 표현을 쓴다. 저는 높은 분이라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일꾼인 분들한테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가끔 뭐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아이고 우리 좀 너무 까지 마세요 그러는데 제가 까는 건 아닙니다. 할 말을 하고 전해 들어라. 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는 조용하고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 안 들으려고 그래. 근데 이제 이렇게 마이크 방송에서 좀 안 좋은 소리를 할 때는 귀에 담아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절대적으로 사심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오늘 골든뮤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